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기, 강박, 착오. 자, 옳은 것 했네요. 자, 1번 지문의 키워드 시가죠. 시가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었죠.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거는 109조에서 허용하고 있죠. 이거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위법성이 없죠.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요. 강박당했습니다. 이건 불법 행위 맞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착오 부분 같은 경우는 아니죠. 정답 2번이네요. 자, 사기가 있네요. 제3자의 사기. 그리고 손해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기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틀렸죠. 취소하지 않고요. 사기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불법 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4번 지문에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계약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외가 됐다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 안 된 거죠. 이 부분은. 따라서 취소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취소 문제가 나오려면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나오는데 성립조차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 여러분이 안갈 사항이죠.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에서부터 110조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강박을 당해서 소송을 했다라고 했을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고요. 옳은 거 됐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에 공장부지 사건 기억나세요? 공장부지 사건. 네. 사업하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지, 공장 지을 수 없는지 이건 미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알아보지 않았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죠.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키워드 완전히 박탈됐다.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의사 능력 자체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정답 2번이네요.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가 그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특정한 내용의 법률행위 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를 진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상식가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진정으로 말하는 것 이게 진일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계착오 문제가 나와 있네요. 동계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머물러 있어요.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계착오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만 동기가 밖으로 뭐가 됐을 때 표시가 됐을 경우에 표시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동기가 아니라 뭐가 되었죠?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다 그 말이죠.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고요. 중요 부분 착오가 됐으면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한마디로 동기가 밖으로 표시가 되어서요. 법률행위 내용이 됐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합의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 이걸 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편함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도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나와 있고요. 틀린 거 됐습니다. 자,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라고 했죠.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거짓말 가능합니다.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질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무효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상대방이 있네요. 그리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쳤습니다. 이때 상대방 보호 가치 없을 때만 취소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렸네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두 가지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시가를 알려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시가는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자신한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스스로 시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를 고지 안 했다. 사기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사 표시했다. 그러니까 강박당해서 증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니다, 맞네요. 비진의 표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의사표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1번 질문에 자, 통정의 표시 있죠?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2번 질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요. 자, 재건축조합 건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다라고 일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격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자, 강박이 있었는데 강박 정도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처음부터 전혀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진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특정한 내용의 법률행위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맞네요.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니까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시 취급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피용자 같은 경우에는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자, 거짓말이네요. 틀린 거.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의 키워드는 공무원 되겠네요. 자, 107조에서부터요, 110조까지는 개인들의 법률행위,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공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죠. 공무원임은 공법상의 법률행위죠.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진의의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보니까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 효과 의사가 없다.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맞고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시면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했다. 자, 이 경우에 강박당해서 증여를 했지만 이 당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증여를 한 거니까 이거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 성립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키워드는 사직의사가 없어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 그럼 사용자가 지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회사를 그만둘 마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것은 사직의사가 있다라고 표시가 된 거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 불일치를 근로자가 알았으니까 비진의 표시고 사용자 지시니까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성립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무효가 되는 사안이죠. 비진의 표시 틀린 거 됐고요. 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착오하고 구별되겠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딴에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무효였죠. 자, 무효인데요. 무효조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키워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리권 남용 공부했습니다. 대리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원칙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때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107조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게 판례였습니다. 비진입 표시에서 틀린 것 했고요. 원칙은 유효니까 그 말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공문 나와 있네요. 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용된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갑이 있고요. 여기에 을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좀 이 표현 그대로 쓰게 되면 여기 이제 을이고 여기가 갑이고요. 자, 갑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이 갑이 대출 한도가 초과됐어요. 그래서 이 을이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겁니다. 을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이 을이 은행에 직접 나와서 이 대출 계약서에 자기 명의로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출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된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8번 보니까 내심의 의사와 달리 을에게 기부했다. 이 말은 갑은 실제 기부할 마음이 없었다. 갑은 증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올 앞으로 등기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증여 의사가 없고요. 표시는 증여 의사가 있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으니까 비진입 표시 문제가 되겠네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자, 거짓 표의자 보호 가치가 없고 일단 상대방 보호해야 되니까 원칙은 유효가 되는 건데 아무튼 옳은 거 됐네요.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에 갑의 의사 표시는 단독행위다. 여러분들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서 자, 을이 악이다라고 한다면 무효죠. 무효. 자, 그리고 비진입 표시 문제에서 손해배상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질문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유증등기를 격려한 비용, 을로부터 제3자가 나왔습니다. 자, 비용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엑스토지 소유권 여전히 갑에겠다. 선유 제3자 보호 받잖아요. 틀렸고요. 갑이 아니라 비용 소유권 취득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에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더러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그 말은 을에게 과실이 있다 그 말이죠. 만약 을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을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선이 무과실일 때 보호를 받는 거니까요. 자, 비진입 표시에서 틀린 거 됐고요. 자,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줬다.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줬다 그 말은 자기가 책임질 마음이 있었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으니까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비진입 표시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경우에 한해서 유효고요. 그 다음에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지시했고요. 어쩔 수 없이 냈다. 그 말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 이 불일치를 알고 있으니까 비진입 표시고 사용자가 알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비진입 표시 무효. 그 다음에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했고요.
옳지 않은 거 됐고요. 키워드는 공문 잡아내면 되겠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법상 법률행위는 표시가 중요한 거니까 그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무효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자, 증여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했잖아요. 비지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을이 제3자 병에게 또 처분했습니다. 자, 이 을이 선이 모가실이면은 을 소유권 취득했고요. 자, 소유권자 지위를 넘겨받기 때문에 설령 병,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자, 강박을 당했네요. 강박당했을지라도 그 당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비지인 표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에 명의를 빌려줬다. 이거는 자기가 책임질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비지인 표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에 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법률행위가 비지인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통정의 표시 문제가 나왔네요. 잘못된 거 됐어요. 자, 짜고 거짓말 쳤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통정이 돼야 되겠죠. 계약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독행위 중에서도 만약 상대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자, 제3자 선이 추정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이 제3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통정이 되는 거죠. 통정의 표시에서 잘못된 거 됐어요. 통정의 표시는 불법 언행급여가 아니다라고 했죠. 불법 언행급여는 103조하고 104조만이 불법 언행급여. 그 다음에 통정,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가능하니까 적용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부부입니다. 자, 부부가 매매를 한다. 이거는 조금 좀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가짜 매매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숨어있는 법률행위를 은닉행위다라고 했죠. 이것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있다. 유효가 되겠죠.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효.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도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답 5번이네요. 자, 통정의 표시 나와 있고요.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1번 질문에 각각이 내부적으로 증여. 그런데 매매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 이 증여 계약은 숨어 있으니까 이거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자, 통정의 표시 가짜가 있네요. 그리고 뭐 있어요? 가압류 채권자가 있네요. 가압류 채권자. 그러면 가짜가 있었고요.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선이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맞네요. 자,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이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허위 표시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무효파트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다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허위 표시였다라고 한다면 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협력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키워드는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 설령 선이라도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통정의 표시 나와 있고요.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자, 손무추 할 때 무. 이 사람은 제3자 아니라고 했어요. 뭐 안 가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에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신분행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분행에서는 통정의 표시 모요를 선유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08조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선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건데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위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선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니까 자, 종중이 명의 신탁을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부동산이 있고요. 을에게 명의를 맡겼네요. 명의 신탁 약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명의 신탁을 해놨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신탁자 마음이 불안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을이 팔 것을 대비해서 가등기 해놨다 그 말이죠. 실제로 가등기 할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죠. 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 다 이제 앞에 가짜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이해관계 맞아야 된다라고 했죠.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보니까 가짜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전득한 자, 저당권 설정받은 자, 경락받은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격려받은 자. 근데 주의할 거 여기 일반 채권자네요. 일반 채권자. 이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게 없으니까 제3자가 아니죠. 정답 5번이에요. 마찬가지네요. 여기 앞에 가장 있네요. 감유했습니다.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가등기 했습니다. 감유했습니다. 전부 다 제3자가 맞네요. 근데 수익자 같은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자, 이거 보니까 통정했다는 것은 가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유했으니까 제3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통정 가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받았으니까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죠. 수익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리는 통정 허위 표시도 본인. 자, 본인과 대리는 같이 취급된다라고 했잖아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네, 살짝 좀 변형이 된 부분인데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각거리 만나서 가짜 매매 그리고 등기를 마쳤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었고요. 아무것도 모른다. 제3자 병이 선이네요. 이 사람이 선이. 그럼 저당권 설정해 줬고요. 이 사람은 선이니까 이 사람은 완전 유효하게 저당권 취득하게 되겠죠. 맞는 거 됐습니다. 병 저당권 취득 못한다. 틀렸습니다. 선유 제3자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이 사람 보호받으니까. 자, 갑 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가장매매계약 무효, 이 등기는 무효 등기.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 을을 상대로 해서 이 소유권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을에 대해서 말소 이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무효,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없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무효 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 보호받기 때문에요. 자, 19번입니다. 가장양도했네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통정의 표시죠. 틀린 거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네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가장매매 그리고 등기를 했네요.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 등기. 누가 소유자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 만약에 여기에 채권자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이 무효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무효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소유자가 말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권리를 이 A가 채권자가 뭐 하는 건데요? 대위 들어가는 거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정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평 키워드는 제3자가 악이니까 보호를 못 받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지문의 키워드는 제3자가 선이네요. 그러면 제3자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해버리겠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에 자, 선유 제3자 비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제3자가 선이었는데요. 나중에 가장매매 계약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사이의 계약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